자, 고급수학 원에서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략히 우리 거는 할 거리 개간 한번 하면 우린 도형의 방정식 공부할 건데 도형이라는 거를 어떤 도형을 공부할 거냐, 모든 도형을 다룰 수는 없죠. 2차원상 그리고 3차원상에서 도형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도형 간의 어떤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2차원상에서 우리가 한번 다뤄볼 도형은 뭐냐면 직선, 즉 직선의 방정식 공부할 거고 원의 방정식 공부할 겁니다. 3차원상에서는 3차원도 직선이 있죠. 직선. 그 다음에 3차원이니까 이 2차원을 다룰 수 있죠. 평면의 방정식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원이 아니고 구의 방정식 공부할 겁니다. 위치 관계에서는 일단 이 두 직선이나 뭐 이루는 각이라 한번 써볼게요. 이루는 각에 대해 공부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직선 사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 추가적으로 어떤 평면과 점이 있을 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특히 2차원은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알고 있는 것부터 할게요.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x1, y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직선을 말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한 점,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직선의 방식 벡터로 표현을 해보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 약속만 좀 하고 갈게요. 약속이 아니라 하나 정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방향 벡터라는 게 있어요. 방향 벡터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과 평행한 벡터, 뭐 예를 들면 이 직선 L이라고 하고 이 U 벡터라고 할 때 어떤 직선과 평행한 벡터, 즉 직선의 길기와 동일한 벡터 있죠? 이 벡터, 이 U 벡터, 얘를 우리가 직선 L의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과 방향이 똑같다. 그래서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향 벡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방향 벡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직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와 동일합니다. 이 직선은 어느 정도로 휘어 있다. 어느 정도 휘어 있다라기보다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 L이 있습니다. 자, 이 직선 위에 어떤 점 A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찾았는데 그 벡터를 제가 U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U 벡터는 이제 직선 L의 방향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자, L 위에 있는 아무 점, 임의의 점을 제가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꼭 이 점이 P다는 게 아니고 P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직선 위에서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점, 임의의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에서 P로 가는 벡터는 방향 벡터 U 벡터와 평행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P가 어디에 있든지 P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자, 근데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T 곱하기 U 벡터를 할 수 있습니다. T는 실수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얘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죠. 위치 벡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치 벡터를 바꾸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실수 곱하기 U 벡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얘가 벡터 방정식 중에 직선을 표현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편의상 OP 벡터를 스몰 P 벡터, OA 벡터를 스몰 A 벡터, 그리고 TU 벡터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쓰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뭐 OP 벡터를 P 벡터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게 볼 거는 굳이 이렇게 왜 바꿔 썼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벡터를 위치 벡터로 표현을 했죠. 위치 벡터로 표현을 했다. 이거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 위치 벡터로 표현했다는 거는 벡터를 방정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점 A라는 점이 A, B 이제 벡터의 성분으로 한번 적고 내려볼게요. P를 임의의 점이니까 X,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면 OP-O의 벡터 뺄셈 할 수 있죠. P에서 A 빼면 되니까 X-A, Y-B 걔는 지금 T 곱하기 U 여기서 잠시만 제가 A를 잠시만요. 교과서 표현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X1, Y1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OP 빼기 OA는 X 빼기 X1, Y 빼기 Y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U 벡터, 방향 벡터의 성분을 A, B. 그러니까 원점에서 A, B로 향하는 그 길이만큼 직선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A, TB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한 직선의 세 번째 형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심 있게 볼 건 뭐냐? 다 관심 있게 봐야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이 친구를 제가 약간 다른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별표로 체크된 그 친구를 한번 보시면 X-X1은 TA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Y-Y1은 TB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총 두 개로 지금 방향을 잡을 건데 첫 번째는 X는 X1 플러스 T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Y는 Y1 플러스 TB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직선 위에 이 위에는 임의의 점 XY를 이렇게 T에 관한 매개 변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매개 변수 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매개 변수라는 거는 두 변수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여기선 T가 매개 변수가 돼가지고 XY를 말해 주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접근도 가능합니다. 자, A, B가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A, B 0이, A 곱하기 B 0이 아니면, 자, 둘 다 0이 아닐 때 그 말입니다. 둘 다 0이 아니면 양변을 A, B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A분의 X-X1이 T라고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B분의 Y-Y1이 T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TT는 똑같은 T죠. 연결할 수 있겠네요. 매개변수 연결해버리면 얘가 A분의 X-X1 그리고 B분의 Y-Y1 이런 형태가 나오죠.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이 이거는 벡터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벡터에서 많이 다루는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자, 이 네모 박스가 나왔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너희들은 다 똑같다, T. 라고 놓고, 다시 이 과정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에 거꾸로 올라가서 여기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XY를 매개변수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가 좀 편하게 되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 선생님,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하면 안 됩니까? Y는 맨 처음에 했던 이거, 두 식은 결국 똑같은 식이 됩니다. 자, 이거 네모 박스 잠시만. 제가 양변에 B를 곱해볼게요. B를 곱하면 Y-Y1은 A분의 B, X-X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Y1을 넘겨버리면 여기서 Y는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BX1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Y는 무슨 X 그리고 상수 이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Y는 MX 플러스 B 같은 그런 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친구는 정확히 우리가 맨 처음에 접근했던 이 왼쪽 이쪽에 있는 얘랑 일치합니다. 선생님 M 기울기 M이 여기는 A분의 B인데요. A랑 B가 뭐였나요? 방향 벡터였죠. 방향 벡터였으니까 X, Y축 기준으로 갔을 때 A, B로 향하는 이 벡터와 평행합니다. 직선이. 그럼 이 기울기가 뭐예요? 이 기울기가 결국에 A분의 B죠. 그러니까 M이 A분의 B 바뀐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그렇게 하냐? 아직은 우리가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이니까 지금은 이게 조금 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3차원으로 확장이 되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벡터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을 아시면 되겠고, 그럼 만약에 a 곱하기 b 0이 아닐 때인데 a, b 0이면 즉 a나 b나 하나가 0이 돼버리면 그럴 때는 이런 방정식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분모 0 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a가 0이다. 그러면 x-x1은 그냥 0이다. 그리고 y는 y1 플러스 tb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x 빼기 x1이 0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x는 x1입니다. 그쵸? x는 x1이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상수함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함수. x축 y축 입장에서 x1이 뭐 여기 있다고 하면 그냥 x는 x1 이거 상수함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b가 0이라면 슬슬 느낌 있죠. a가 0이라면 먼저 이것까지 해볼까요? b가 0이라면 그때는 x는 어떤 점이 있을 건데 y-y1은 0이에요. 즉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y는 y1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y는 y1이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y1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상수함수. 여기는 상수함수가 아니고 직선이라 야겠네요. 이거는 함수가 아니죠. 직선. 직선을 가리키는 거고 얘도 직선이기는 한데 얘는 특별히 상수함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 했습니다. 다 끝났고 우리가 이제 뭘 알게 되었냐면 어떤 직선 위에 있는 한 점과 방향 벡터를 주면 한 직선 위에 한 점 그리고 방향 벡터 이거를 주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이 가능했더라. 직방이라 쓸게요.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이 가능했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 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두 점만 줘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크게 어색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 고1 때 이거 배울 때 고1 때 배울 때 기본은 기울기와 한 점을 주지만 결국에 두 점을 주죠. 기울기를 찾으라고. 자, 비슷합니다. 두 점을 주면 기울기 찾으시면 돼요.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방향 벡터 찾아버리면 되겠죠. 방향 벡터는 결국에 AB 벡터. AB 벡터라고 해도 되고 BA 벡터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AB나 BA나 부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만 있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면을 곱해버리면 똑같아지니까 결국에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를 찾아버릴 수 있다. 그리고 A를 지난다 또는 B를 지난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조금 염두를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식이 여기 있는 이게 기본 메인이거든요. 물론 벡터로 표현된 거는 여기 있는 이 과정들이 벡터로 표현되지만 우리는 대수적으로 방정식으로 풀고 싶기 때문에 이 표현이 우리는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A, B, 이 A, B가 앞 방향 벡터의 성분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 분자가 0이 되는 X는 X1, Y는 Y1이 지나는 한 점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학은 여기 위에서부터 쭉 전개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우리들은 얘를 보고 이 과정을 다 쭉 해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은 새로운 벡터 하나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방향 벡터라는 거 가지고 직선을 다루었죠. 자, 두 번째는 법선 벡터라는 게 있어요. 법 벡터라고도 말을 하는데 법선 벡터는 이거는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직선 L이 있으면 이 직선과 수직인 벡터를 줄 수 있어요. 수직인 벡터를 M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점 A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고 방향 벡터 아니고 법선 벡터를 줬을 때 법선 벡터를 줬을 때도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직선 위에 임의에 있는 점 px,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AP 벡터와 M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벡터가 수직입니다라는 말은 내적했을 때 0됩니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얘를 위치 벡터로 바꾸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거기에 n 벡터를 내적하면 걔는 0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꼴 모두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친구도 방향과 똑같게 성분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같이 이거 문제 하나만 같이 봐볼게요.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3, 마이너스를 지나는데 방향 벡터가 이거래요. 그러면 사실 방향 벡터가 5,2라는 말은 5,2와 평행한 직선이다. 즉 기울기를 말해주는 거죠. 기울기가 5분의 2입니다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y 플러스 1은 기울기 5분의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2차원상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벡터 연습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는 이 꼴로 한번 아까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5가 A로 오고 여기 있는 2가 B로 오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여기 x3이면은 x1이 3으로 y1 마이너스면 y1 1,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결과는 5분의 x 마이너스 3 그리고 2분의 y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랑 얘는 서로 다른 방정식입니까? 이거 똑같은 방정식입니다. 자, 이거 식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거 양변에 2를 곱하면 y 플러스 1은 일단 5분의 2 x 빼기 3 이렇게 써질 수 있겠죠? 정확히 일치하죠. 결국 똑같은 거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꼴이 보면 너는 다 똑같다 t라고 해서 매개 변수로 이 문제는 지금 매개 변수를 표현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t라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5분의 x 빼기 3이 t랑 똑같고 2분의 y 플러스 t랑 똑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 여백에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5분의 x 빼기 3이 t인 거고 2분의 y 플러스 1이 t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x를 내가 5t 더하기 3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또 여기서 y는 2t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 y를 5t 더하기 3 2t-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답이 없군요. 답이 이겁니다. 그래서 x는 이거, y는 이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직선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건 2차원이었고요. 3차원은 비슷합니다. 좀 더 빠르게 3차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먼저 9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9의 방정식인데 뭐 대단한 걸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9가 아니고 1이군요. 2차원이니까 1이죠. 자, 1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이라는 거는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가 1입니다. 1의 정의죠. 그러니까 내가 한 점을 A라고 하고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있죠. 임의의 점을 제가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거리니까 이 AP의 길이를 우리가 뭐 R이라고 했을 때 이런 방정식 표현을 할 수 있겠죠. A에서 P로 가는 벡터의 길이 우리가 절대값 표현한다고 그랬죠. AP 벡터의 길이가 반지름 R과 똑같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을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얘를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위치 벡터를 사용해서 OP-OA 벡터의 크기는 R. 자, 위치 벡터로 바꿨다 그 말은 성분으로 한번 다루어보고 싶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A라는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한번 해보고 P를 X, Y라고 한번 제가 해보면 이렇게 방정식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크기긴 크기지만 OP니까 X에서 A 뺀 거 그리고 Y에서 B 뺀 거 이 친구의 크기는 R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혹시 기하에서 배웠을까요? 이 친구 이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원점에서 그 전까지 거리기 때문에 루트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이거 양변 제곱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 r 제곱 나오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원의 방식 꼴입니다. 우리는 원의 방식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린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거나 똑같은 걸 하고 있지만 표현만 좀 달리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원이고 그 뒤에 이제 3차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향 벡터라는 걸 배웠으니까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3차원입니다. 3차원. 3차원이면 x, y, z축이 있는 거고 여기 쭉 어떤 직선 L이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이 점 A의 좌표를 x1, y1, z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 U 벡터의 성분을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 P를 x, y, z라고 하면 이거 벡터 방식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일단 AP 벡터와 U 벡터는 평행하다. 물론 여기서 T는 실수죠. 자, 근데 벡터가 평행하다면 우리는 뭐예요?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건 T가 들어가면 안 되죠. 평행하다. 생각이 앞섰네요. 저 T는 R.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T 곱하기 U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성분으로 바꾸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성분으로 바꿔볼게요. 이 친구를. 자, OP에서 OA를 뺍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Z 마이너스 Z1이 나와요. 그게 지금 T 곱하기 실수배니까 AT, BT, C 이거 한 번에 그냥 T 일단 이렇게 쓸게요. T 곱하기 A, B,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매개 변수를 표현을 합시다라고 하면 이제 느낌이 있죠. X 마이너스 X1은 AT인 거예요. 그리고 Y 마이너스 Y1은 BT였던 거고 Z네요. Z. 싫어할 뻔했네. Z 마이너스 Z1은 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는 X1 플러스 AT. 이게 매개 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Y는 Y1 플러스 BT. 그 다음에 Z는 Z1 플러스 BT, CT라고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매개 변수 표현이라기보다 자꾸 올라가네요. 두 번째 방법은 이 T라는 매개 변수 연결을 해볼 건데 여기 메인식은 이겁니다. 지금 얘를 보면서 여기서 A, B, C가 0이 아니라면, 자, A, B, C 0이 아니라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해도 아무 해도 0이 안 된다 라면 양변을 각각 A, B, C 나누었을 때 A분의 X 마이너스 X1도 T고 B분의 Y 마이너스 Y1도 T고 C분의 Z 빼기 Z1도 T가 되겠죠. 이 세 개는 다 T니까 똑같겠죠? 다 똑같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3차원상에서 많이 다룰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얘를 보시면 어떤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 분모에 있는 이 A, B, C를 보시고 너의 방향 벡터, 너 직선과 평행한 벡터는 이 A, B, C로 가고 있는 상태이구나 라는 거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을 보고 너는 이 X1, Y1, Z1이라는 이 점을 지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BC는 0이 아니에요. A가 0이라면 그러면 이제 3차, 아까 2차원에서는 그냥 상수함수가 나오거나 직선 나왔죠. 여기서는 이 1번 보면서 좀 갈게요. 1번에 의해서 갑니다, 지금. A가 0이면 X 빼기 X1이 0 돼요. Y 빼기 Y1, 이거는 BT 그대로 가는 거고, Z 빼기 Z1은 CT 그대로 갑니다. 얘는 지금 X는 X1인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3차원상에서 X는 X1이라는 말은, 자, 이건 약간 어려울 수 있겠네요. 아직 3차원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서. 자,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X는 X1이라는 말은 제가 만약에 이 점이 X1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X는 X1은 그냥 YZ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아까 2차원상도 비슷한데
얘는 그러니까 y1은 어떤 숫자예요. 그리고 b, t 이거에 의해서 숫자가 계속 바뀌죠. 이 y와 이 z는 임의의 실수 다 됩니다. y, z 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y1, z1은 결정돼 있지만 그리고 b, c도 결정돼 있죠. 결정돼 있는데 이 t가 결정 안 돼. t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t 값이 바뀌면 y, z가 계속 바뀌겠죠. 모든 값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 무리수 다 우리가 t에 넣을 수 있으니까 t는 실수라서. 그러니까 임의의 y, z에 대하여 x는 무조건 x1이 돼야 돼요. 그러면 3차원상에서 x는 x1은 뭐냐? 자, x1을 지나면서 yz라는 평면과 평행한 이런 평면이 됩니다. 그림이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yz에 대하여 항상 x는 x1인 것만 모아놓으면 이 평면이 돼요. 평면. 얘는 yz 평면과 지금 평행한 겁니다. x만 x1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편리하게 이제 나중에 저는 이게 사실 수능 범위 있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게. 그래서 우린 어떻게 썼냐면 그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라는 수특의 어떤 극한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a가 0이면 그럼 이 분모 0이죠. 그럼 분자가 0이다 해서 x 빼기 x1은 0, x는 x1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고 나머지를 무시했죠. 분모 0인 게 있어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자 위에 직선도 비슷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 분모 0 됐다. 이 분모 0 됐다. 그러면 x는 x1 상수함수 그냥 x는 x1 직선인데 자꾸 이러네. 그냥 x는 x1 하고 나머지를 무시. 분모가 0이면 걔만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직선이냐 평면이냐 이런 걸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3차원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면의 방정식은 뭐냐? 자, 평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자, 평면을 말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 A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평면과 수직을 이루는 어떤 벡터가 필요한데 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아까 수직의 벡터 말씀드렸죠.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자, 평면은 어떤 점과 법선 벡터가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자,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제가 P라고 잡아볼게요. P라고 하면, 자, A에서 P로 가는 이 벡터랑 이 법선 벡터 서로 수직이죠. 법선 벡터는 이 평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와 다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 AP 벡터는 법선 벡터와 수직이다. 내적하면 0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지금 레파토리가 비슷비슷하죠. OP-OA 벡터. 지금 여기다가 M 벡터를 내적하면 0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 벡터로 말한 이유는 성분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 A를 X1, Y1, Z1이라고 할게요. 법선 벡터. 이 M 벡터의 성분을 X가 아니고 ABC라고 하겠습니다. ABC. 그 다음에 P,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제가 X, Y, Z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 OP에서 OA를 빼는 거죠. P에서 A를 빼면 X-X1, Y-Y1, Z-Z1. 거기다가 M 벡터인데 M 벡터가 A, B, C입니다. 얘를 내적하면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전개하게 되면 이제 내적이니까 A 곱하기 X-X1, B 곱하기 Y-Y1, C 곱하기 Z-Z1은 0이다라는 식이 나오죠.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두 식이 평면을 벡터로 표현하는 방정식입니다. 근데 벡터로 표현을 하고 그대로 풀기 힘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룰 방정식으로 표현한 평면의 방정식은 여기는 이 친구. 얘를 가지고 우리가 평면 해석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순서대로 쭉 흘러왔지만 수학은 거꾸로 이 빨간색 식을 보고 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얘를 이렇게 한번 전개 좀 해볼게요.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AX, BY, CZ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지금 자, 잘 보세요. A, X1, B, Y1, C, Z1은 다 어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숫자가 있으니까 걔를 그냥 다 합쳐가지고 그냥 D는 0이다라고 해버릴게요. 그럼 여기서 x의 개수 a, y의 개수 b, z의 개수 c, a, b, c가 뭐예요? 법선 벡터의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지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 형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그냥 a로 묶어버리고 b로 묶고 c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 평면의 방정식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제가 이 식을 1번이라고 하면은 1번식을 평면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이 위에 있는 걸 2번식이라고 하면은 2번식을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고 구의 방정식 너무 비슷해서 그냥 바로 옆에다 하겠습니다. 원과 비슷한데 구의 방정식, 구는 원이 3차원으로 확장돼서 입체의 모습을 가지는 거죠. 결국에 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구도 한 점으로부터 이제 3차원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자취예요. 그러면은 구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제가 P라고 하고 그 거리를 R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당연히 AP 벡터의 크기는 R이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위치 벡터를 표현하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R 벡터 크기는 R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A를 A, B, C라고 하고 P는 구 위에 임의의 점이니까 제가 X, Y, Z라고 표현을 하면 얘를 우리가 성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벡터긴 벡터인데 OP 빼기 OA니까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여기까지 뭔가 원 같죠? 근데 C 마이너스 Z의 크기는 R. 자,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 그 성분까지 거리죠.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c-z의 제곱. 얘가 지금 r이라는 말이니까 양변 제곱하게 되면 그게 9의 방정식입니다. x-a 제곱, y-b의 제곱 플러스 c-z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이게 9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이걸 다 전개해버리면 일반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마지막 형태는 기하에서 제가 지금 기하를 안 가르쳐 봐가지고 구의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하 같은 데서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벡터를 표현하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치 관계에 대해 살펴보죠. 위치 관계는 금방 끝납니다. 위치 관계에 대해 살펴볼 건데 먼저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L1, L2가 이루는 각. 이 각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건데 각을 찾기 위해 만드는 방법이 내적입니다. 내적.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L1의 방향 벡터, U1 벡터. 그 다음에 L2의 방향 벡터, U2 벡터. 직선의 방향 벡터를 찾아요. 방향 벡터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3분의 x 마이너스 1은 2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방향 벡터를 찾을 때는 3분의 x 마이너스 1은 분모분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y 빼기 3 이거 쓸 수 있죠.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a분의 x 마이너스 x1은 b분의 y 마이너스 y1 그 다음에 뭐 3차원이다 3차원이다라고 하면 추가되겠죠. 여기서 3차원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3차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x, y, z 이 앞에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y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2차원, 3차원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3 마이너스 2 이 친구의 방향 벡터는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향 벡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방향 벡터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방향 벡터의 성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U1 벡터, U2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성분끼리 내적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U1 벡터의 크기, 이건 벡터의 내적의 정의니까 코사인 세타인데 얘 계산할 수 있으면 둘이 한꺼번에 계산 통으로 가능하고 크기 구하면 코사인이 나오죠. 여기서 코사인 세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찾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 찾을 수 있겠죠. 둘 다 찾으면 탄젠트도 찾을 수 있겠죠. 웬만한 상황은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2차원이든 3차원이 똑같은 거예요. 직선끼리 이루는 각은 방향 벡터에 이루는 각을 찾는다. 왜냐하면 평행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은 서로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과 직선을 이루는 각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평면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 각 세타를 제가 지금 알고 싶었습니다. 이 각 세타를. 그러면 우리는 직선과 평행한 벡터, 방향 벡터라는 걸 알고 있죠? 직선과 평행한 벡터, 방향 벡터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은 방향 벡터라기보다 법선 벡터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이 평면과 수직인 벡터를 m 벡터라고 하고 이거 법선 벡터 한다고 그랬죠. 이 m 벡터를 찾습니다. 이 m 벡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벡터를 찾았을 때 여기 있는 이 각은, 자, 이거 그대로 평행이동 해볼게요. 이 각은 우리가 찾고 싶은 각은 아니죠. 우리가 찾고 싶은 각에 반대되는 거죠. 직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즉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벡터를 내적하게 될 건데 u 벡터랑 m 벡터를 내적하게 됩니다. 내적하면은 당연히 벡터의 내적의 정의로 이 내적을 구하시면 돼요. 코사인 끼인각. 그때 끼인각이 세타가 아니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통으로 계산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 각각 성분 계산 가능하죠. 여기서 결국 뭘 찾게 돼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찾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찾았다는 말은 그냥 사인 세타 찾았다 그 말입니다. 사인 세타 찾았네, 코사인 찾을 수 있죠. 코사인 찾았네, 탄젠트 찾을 수 있죠. 다 찾을 수 있어요. 상황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은 방향 벡터, 평면은 법선 벡터를 가지고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인데, 자, 이런 식으로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거죠. 선을 그었을 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세타 찾는 방법.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원리는 항상 비슷해요. 원리는 이 친구의 법선 벡터, 수직인 거, 이 친구의 법선 벡터 찾습니다. 이거를 제가 n1 벡터,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거를 n2 벡터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선을 조금 연장시켰을 때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일 테니까 여기에 있는 이 두 벡터 사이의 끼인 각, 이 끼인 각은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 잠시만요. 여기서의 각과 여기서 수직인 이 두 벡터 사이 끼인 각, 이걸 구하면 얘가 세타랑 똑같이 되는데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어느 방향 그리냐에 따라서 바로 그냥 두 벡터 사이 끼인 각이 세타일 수도 있고 파이 빼기 세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두 직선이든 이루는 각은 있죠. 자, 두 직선이든 평면이든 이루는 각은 예각을 기준으로 찾아요. 항상 둔각이 나오면 예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둔각이 나오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일단 내적을 해봐야 돼요. 내적을 해서 만약에 코사인 값이 음수다. 코사인 값이 음수다는 말은 둔각이다. 그 말이죠. 이 정도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알 수 있겠죠. 코사인이 음수다는 말은 2분의 파이 넘어갔으니까 둔각입니다. 그러면 얼른 파이 빼기 세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적을 했는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코사인이 양수가 딱 나와버렸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게 그 두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인 거예요. 그래서 n1 벡터, n1 벡터를 내적했을 때 내적하면은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여기서 이거 성분끼리 통으로 계산 가능하고 각각 계산 가능하면 코사인이 나오죠. 코사인이 나왔는데 코사인이 만약에 음수면 둔각, 양수면 그대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면과 평면 사이 이루는 각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아까도 마지막이란 것 같은데 또 마지막인가? 이거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책 마지막에 보면 평면과 어떤 점, 이 평면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전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점 x1, y1, z1이라는 점에서 이 평면에 이르는 거리라는 것은 최단거리. 즉 이 거리를 구하자 그 말입니다. 이 거리 어떻게 구할 거냐? 아이디어 말씀드릴게요.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인 A, B, C를 찾습니다. x, y, z의 계수가 법선 벡터니까. 이 법선 벡터와 평행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요. 직선의 방정식 찾아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매기면서 표현합니다. x는 무슨 뭐 더하기 무슨 t, y는 뭐 더하기 무슨 t, z는 뭐 더하기 무슨 t. 그래서 x, y, z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x, y, z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t가 나옵니다. t 값을 찾으면 t를 여기는 x는 뭐 y는 뭐 z는 뭐로 대입하면 정확히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나와요. 그 직선이 평면을 뚫어버리는 이 점이 나와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하시면 그게 점과 평면 사이 거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어떤 공식이 나오냐? 거리 디스턴스 d라고 하면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랑 비슷합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절대값 a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z 대신에 z1 별로 나머지 그대로 거리니까 절대값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랑 비슷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랑 살짝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것도 고1 때 배울 때는 증명이 복잡한데 벡터로는 금방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하시고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세요. 증명 한번 해보시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 법선 벡터 찾고 이 벡터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고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 직선의 방정식과 연립해서 나오는 점을 찾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런 아이디어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 증명해서 제출해 주시면 나 과세특위 한번 쓸게요. 물론 과세특위 쓸 거 수행평가로 충분합니다. 욕심 가지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정말 궁금하신 분만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도형의 방정식에 작은 3개의 소단원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 토대로 교과서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